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를 너무 좋아해서 가을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고은정입니다. 네, 가을 무에 관한 맛있는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한사 김용찬입니다. 어떤 추억 갖고 계세요? 저 어렸을 때 친구하고 늘 아침에 달리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같은 동네 친구 아버지가 무농사를 지셨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대충 짐작이 가네. 네, 그 무를 늘 하나씩 신세를 졌습니다. 네. 무서리.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저희가 서리를 했다고 해서 그 많은 무가 뭐 큰 피해는 입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네. 네, 그래서 일단 가을이 돼서 무가 맛있어지면 네. 정말 먼저 해먹고 싶은 게 무밥이거든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해 드셨어요? 네. 네. 어머니가 해주셨죠. 제가 해먹은 건 아니고. 네. 뭐 알아들었어요. 네. 네, 일단 무밥을 하려면 쌀을 씻어서 불려놓는데 불려놓고 날이 추워져서 이제는 이렇게 씻어서 건져서 좀 더 길게. 네, 40분, 50분 뭐 이렇게 불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재료는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데 무 썰어서 넣고 생각보다 좀 굵직굵직 써셨네요. 네, 이 무를 씹는 식감 같은 게 좀 좋으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썰고 그다음에 느타리 버섯. 네. 네. 이렇게 있거든요. 느타리 버섯을 좀 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잘게 썰어서 찢어서 네, 찢어서 이렇게 이게 재료를 손질하는데 썰기나 뭐 이런 찢기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건 네, 일단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하는지를 아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찢어서 놓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수월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된 냄비에 썰어놓은 무를 넣어요. 넣고. 네, 이제 무밥이니까 물을 넉넉히 네, 넣네요, 선생님. 넉넉히. 네, 지금 400g 정도를 썰었어요. 400g 정도를 가늘게 썰면 나중에 얘가 실처럼 돼가지고 몽골어지고 네, 힘이 없죠. 네, 무의 식감을 우리가 느낄 수 없게 존재감이 사라져 버리니까 맛만 남고 그래서 이렇게 네, 시고 여기에 들기름을 부어요. 네, 들기름을 부어서 천천히 얘를 불을 켜고 볶아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가을 무는 인삼보다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사실인가요? 저는 한의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과장된 건 아닐까요? 인삼도 좋긴 하지만 무도 가을이 되면 맛도 좋고 무엇보다 가을 무가 향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의 약성들이 충분히 올라오고 물론 무가 소화도 높고 이런 담도 삭히고 그러기 때문에 삼하고는 조금 패턴은 다르지만 그만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는 맛도 없고 네. 향도 없고 그래서 무 아닌가요? 없을 무자 쓰는 무.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렵네요. 그냥 어려운 말씀. 아니 선생님 이 향이 올라온다고 해서 네. 그냥 약간 장난 한번 해봤어요. 저는 무 아랫 부분도 좋아하지만 그 초록색 부분 그쵸.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좋아합니다. 네, 해를 봐서 네.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파리처럼 파래지는 거죠. 엽록소가 네, 생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영양도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단맛이 있으니까 일단 맛이 있다는 건 영양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무를 볶는데요. 이 무를 볶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무는 수분이 많아가지고 밥을 하면 이 무가 다 뭉그러져요. 근데 이렇게 기름에다가 한번 볶으면 성체가 네, 기름에 의해서 수분도 덜 나가고 네, 덜 으깨진다고 할까?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볶으시다가 여기에다가 네, 버섯이. 쌀 먼저 넣어도 되고 버섯을 먼저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재료를 전체적으로 볶는 거예요. 네. 우리 죽 쓸 때 네네네. 맞아요. 쌀도 같이 볶고 뭐 이러잖아요. 네. 이렇게 볶아요. 볶다가 여기에 이제 쌀도 같이 넣고 불린 쌀을 같이 넣고 네. 한번 들기름으로 코팅을 시켜주면서 볶는 거죠. 밥도 같이. 네. 볶아주는군요. 이렇게 이제 냄비밥을 할 건데 네.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냄비밥 할 때 네. 쌀과 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1대1인가요, 선생님? 아닙니다. 압력솥에 할 때 1대1입니다. 1대1인가요? 네, 1대2나 1대3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냄비밥을 할 때는 쌀 지금 2컵을 씻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도 2컵을 부어야 되는데 그러지 네. 않고
네, 어느 정도 볶아지면 여기에 물을 자, 한 컵. 한 컵. 그다음에 또 한 컵. 두 컵. 이거는 이제 압력 소세 할 때의 비율이잖아요. 그럼 이제 반 컵을 넣어야 되는데 반 컵을 넣으면 무 때문에 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4분의 1컵 정도. 네, 그래서 2.2컵 정도 되게 이렇게 해서 물을 부어서 한번 네.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냄비밥을 할 때의 포인트가 뭐였죠? 뚜껑을 덮는다, 열어놓고 한다. 덮는다. 아니군요, 선생님. 과락. 재수하셔야 되겠어. 시험에 너무 질려가지고. 네. 뚜껑을 열어놓고 끓기 시작하면. 끓기 시작해서 물이 거의 자박하게 잦아들 때 그때 네. 뚜껑을 덮고 불을 줄인다. 네. 네, 집에서 연습을 안 하시는군요. 저는 집에서 친구가 해줍니다. 코드 꽂은 친구가. 가끔 밥을 합니다, 선생님. 직접 밥을. 저는 돈이 없어서 네. 몸으로 때우는데 선생님은 돈으로 때우시네요. 그건 아니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이제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네. 물을 먹으면 어떻게 좋은가요? 일단은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물을 먹으면 속이 편하죠. 소화가 잘 되고 요 안에 뭐 소화를 돕는 디아스타제. 효소들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막 트름도 나오고 감기도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선생님 그러세요? 저는 그냥 소화가 잘 되는데. 네. 선생님 저를 오늘 놀리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왜 무역 같은 경우 가래 있고 담이 있는 분들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무역도 건강식품으로 먹고 네. 또 현대인들이 장도 편하지 않고 외부 음식들 많이 먹으니까 조금 해독을 돕는 그런 의미들도 있어서 무도 좋고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무청도 같이 많이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무청은 이제 말려놨다가 시래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시래기를 이런 밥을 해가지고 시래기 된장국 같은 걸 끓여가지고 같이 먹으면 정말 이제 좋겠죠. 완전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와 시래기 이렇게 뭐 무청은 네. 그 우린 물로 목욕을 해도 되게 좋대요. 역시 네. 네. 약욕이라고 하잖아요. 금수자시군요. 네. 시골에 원래 무청이 많아서 막 정말? 내다 버리곤 했습니다. 그걸로 목욕을 하셨었어요, 진짜? 해보긴 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좋다는 말을 듣고. 네. 근데 뭐, 하고 치우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이걸 준비해주는 사람들이 이걸 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음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볼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먹는 거 갖고 장난하면 땡! 저희 어머니도 그 이야기 많이 하셨죠. 그렇게 얘기하죠. 네. 제가 음식을 하면 늘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어머니 눈에 장난치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제가 뭐 달밤에 옥수수 심고 그랬으니까. 네. 군복무 대신 공중보건이 할 때. 지금 이제 막 맹렬히 끓고 있어요. 조금 더 끓으면 그러니까 조금 더 끓고 수분이 더 자작해지면 그때 뚜껑을 덮고 불을 줄여보겠습니다. 얘는 왜 있는 건가요, 선생님? 얘요? 네. 같이 넣고 잊어버렸어요. 선생님 놀리다가 어떻게 망했어?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선생님? 아니요, 지금 넣어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아직 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처음부터 같이 넣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하죠. 이게 간장을 넣는 게 다른 밥을 할 때도 알려드렸듯이 밑간을 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뚜껑을 덮고 뜸들이기 전에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이지만 선생님 약간 보복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계속 보고 아닙니다. 있으면서 다 계획이 있으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아직 수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얘가 간장이 잘 퍼지고 있어요. 밑간을 하면 식재료 자체에 간이 배서 먹을 때는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밍밍한 이런 맛이 아니고 일단 밥에도 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비는 양념장도 간이 있어서 그게 잘 어우러져서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 딸은 이렇게 해서 주면 처음에는 이 양념장 없이 먹어보더라고요. 음식 맛을 좀 제대로 즐겨보겠다고. 그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밥을 했을 때
이제 보통 이게 반찬이 필요 없는 한 그릇 밥이라고 이렇게 네네. 제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밥을 해갖고 드릴 때 항상 간을 하지 말고 일단 밥을 먼저 네, 먹어보고 그걸 즐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양념장에 비벼서 네. 이제 네,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얼마나 파리도 맛있는 냄새가 맛있는 걸 나는지. 알고. 네네. 이제 보세요. 이게 물은 조금씩 다 줄어들고 음, 구멍이 이제 막 네. 뚫리면서 큰 거품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자작해지기 그러면 시작했네요. 네, 뚜껑을 덮고 네. 이제 불을 어떻게 해요? 약불로 네. 채소로 채소로 줄이는데 그리고- 이때 불의 세기를 채소보다 살짝 높이면 밑에 누룽지가 생기고 아, 네. 그래서 누룽지를 원하시면 조금 뭐 또 화려하게. 누룽지를 원하지 않으면 더 약하게 이렇게 해서 음, 네. 밥을 하는데 뜸을 몇 분간 드릴까요? 퀴즈인가요, 선생님? 아니요. 15분입니다. 15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5분간 뜸을 들이고 네. 그다음에 불을 끄고 뜸을- 다시 네, 후뜸을 한 4, 5분 드리도록 4, 5분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불을 끄는 그 시점까지 잠시 네, 기다리시면 맛있는 밥이 우리를 반길 기다리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김이 다 잦아들고 시간이 다 되었네요. 네, 오. 지금 이제 네, 15분이 네. 돼서 다들 잊고 계시겠지만 냄비밥을 할 때 불을 끄기 직전에 네. 제가 한번 한번 올려서 네, 올려서 세게 해서 뭐 길면 2, 30초 아니면 10초에서 20초 정도 네, 센 불로 해서 확 이제 왜냐하면 밑에서만 아주 약한 불로 아. 이렇게 했어가지고 네, 여기저기 이제 정체되어 있던 수분 같은 것들이 확 이제 날아갈 수 있게. 날아갈 수 있게 네, 그렇게 한번 이제 불을 세게 했다가 네, 불을 끄고 네, 저는 늘 들을 때마다 새로울까요, 선생님? 불을 끄고 자 아, 이렇게 댕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댕김이 쫙 댕김. 네, 딱 올라가죠. 그러면 이때 이제 밥이 다 됐구나 그리고 불을 이제 껐으니까 뚜껑을 열면 약간 뜸이 덜 든 네, 그런 설익은 밥을 밥맛이 먹겠네요. 네. 그래서 요렇게 불을 끈 다음에는 한 4, 5분 정도 뚜껑을 열지 말고 이제 두는데 그걸 제가 후뜸을 들인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후뜸이 드는 동안에 우리는 비벼 먹을 양념장을 네.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념장의 기본은 항상 우리 간장은 짜다. 요게 이제 많이 공격을 선입견. 받는데 네. 선입견 제가 좀 더 전투적이네요. 네. 네, 공격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희석을 하면 돼요. 1대1로 희석을 하면 시중에서 파는 간장보다 오히려 염도는 더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아니면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네, 만능 맛간장. 네. 만능 맛간장 하나를 그냥 딱 해놓으시면 거기다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맛간장을 못 만들었다. 이럴 때는 간장과 물, 요거를 1대1로 한 스푼씩 네, 1대1로 이렇게. 저는 사람들이 너무 짠맛에 정색을 하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집밥을 통해서 먹는 염분은 많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대부분 가공식품이나 가공된 음식에서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간장을 좀 짜게 먹었다 해서 막 내가 무슨 중병에 걸릴 것처럼 하는 건 좀 오버가 아닌가. 맞아요. 또 그런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네. 조금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늘 마늘. 다진 거 아주 약간만 넣으면 맛있는데 이거 너무 많이 넣으면 이 맛이 강해서 오히려 무같이 아주 순하고 부드럽고 그 은은한 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밥에 마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이제 약간 네. 해칠 수도 네, 있겠네. 그쵸. 맛을 가릴 네. 수 있어서. 그래서 네. 마늘을 조금 넣고 그다음에 쪽파. 쪽파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듬뿍 넣으시네요. 그래야 훨씬 비볐을 때 맛있어요. 이게 간장을 만든다고 해서 여기다가 뭐 채소 이렇게 뭐 양파 혹은 뭐 매운 고추 뭐 이렇게 고춧가루 이런 파 같은 거를 둥둥 띄어서 이렇게 하면 그쵸. 네, 짜고 정말 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재료를 많이 넣으면 그래서 훨씬 더 저도 맛있고요. 이렇게 네. 좋아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고춧가루를 살짝 조금 넣고요. 안 넣어도 괜찮고, 요거를 청양고추 같은 걸로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깨소금. 소금. 깨소금도 넉넉히. 그리고 이제 밥을 할 때 들기름을 썼잖아요. 이번엔 참기름을 이제 써서, 네, 향이 좋은
간장을 이제 만드는 거죠. 네. 이 양념장 만들 때 생각이 드는 건데 네. 양념장 자체가 뭐 간을 맞추는 의미도 있지만 요것 자체가 약간 음식에 부족한 영양을 공급하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그런 재료들을 좀 그렇죠. 듬뿍 넣어서 네. 약간 우리가 약간은 좀 뻑뻑하게 해보면 네, 네. 좀 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뻑뻑하잖아요. 네. 네. 조금 더 뻑뻑해도 나쁘지 괜찮은 않아요. 것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 간장을 만들면 뭐 짠맛도 좀 줄여지고 더 맛있게 또 향신채의 어떤 그런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양념 간장 만드는 사이 이제 시간이 다 네. 됐어요. 그래서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근두근거리네요. 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시험 보고 성적표 네. 받을 때 기분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뭐 오늘 제가 좀 그랬으니까 좀 밥이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정말? 살짝 있네요, 자, 선생님. 오늘로 집밥 본능 파괴시키고 헤어지는 걸로 더욱 정진해야죠. 네, 열어보겠습니다. 두고. 자, 네, 밥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골고루 위아래를 섞어서 네. 파야 되겠죠? 네, 이렇게. 누룽지가 살짝 있을까요, 선생님? 네, 누룽지 살짝 있었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하고 불을 줄였거든요. 이렇게 섞어요. 애석하게도 잘 된 것 같네요, 선생님. 애석하다니. 어휘를 잘 선택을 못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자, 어떠세요? 지금 아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조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네. 무가 살아있네요. 살아있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들기름에 미리 한번 볶은 그 그 효과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얘가 아주 연한 갈색을 띠잖아요. 이게 네. 간장을 넣었기 때문이고 지금의 향은 버섯하고 잘 어우러져서 네. 괜찮을까요? 네, 맛있을 것 같고 누룽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누룽지 만들었어요. 네, 제가. 네. 약간 네. 그 향도 올라오네요. 이 누룽지에다가 그냥 바로 긁어서 먹어도 괜찮지만 뜨거운 물을 부어서 숭늉을 만들면 또 그게 약간 밑간이 살짝 되면서 네, 무와 버섯의 향이 배어 돼 있어서 또 들기름의 고소함 뭐 이런 것들이 맛있게 즐길 같이 수 돼가지고 있겠네요. 훨씬 맛있는 그런 숭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담아서 이제 간장과 함께 내면 네, 훌륭한 한 그릇이 되고요. 무의 향이 매력적인데요, 선생님? 네, 향이 있었군요. 네, 네, 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없을 문자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한번 네, 시식을. 무가 아닐까요? 걱정이 없어진다. 아, 정말. 거기서 온 게 아닐까요? 먹으면 속에 걱정이 없어진다. 존경합니다. 아휴, 마음이 없는 말씀을.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일단은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맛도 맛있고 무가 씹히면서도 네. 이렇게 과하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참 맛있는데요. 이 밥이 왜 외식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요즘 어린 친구들도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질서 드시면은 네.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뭘 좀 더 신경 쓰면 좋을까요, 선생님? 소화력이 좀 더 약하니까. 물을 좀 더 넣고, 쌀을 네. 충분히 많이 불리고, 부드럽게. 네. 그리고 버섯 같은 거는, 좀 잘게 썰거나 아니면 버섯 우린물을 반물로 잡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 훨씬, 네. 소화도 잘 되고, 먹기도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벼서도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무밥도 어머니가 많이 해주셨지만 겨울 되면 무나물도 많이 해서 이렇게 똑같이 비벼 먹은 기억들이 많거든요. 네, 저도. 네, 선생님 다음에는 무나물도 한번 꼭 해주시면 예. 좋을 것 무나물이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또 너무 맛있고요. 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그게, 선생님이 그게 잘 되면 제가 이걸 직업을 버려야죠. 양념장이 더해지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네, 두 가지 밥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또 그 깨소금이 맛이 더해지니까 네. 참기름도 있고
또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어서 맛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즐겨보는 것도 음식을 먹는 재미일 것 같아요. 네. 정형하게 된 맛이 아니라 새롭게. 인사를 하고 밥을 계속 먹을까요? 네. 네. 가을 무는 왜 산보다 좋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가을이 됐을 때 사람들 건강에는 가을에 나는 무가 좋고 또 가을에 무가 제일 맛있죠. 맛도 네. 들고. 예전에 이제 이걸 쭉 겨울에 건강식품처럼 저장해 놓고 맞습니다. 많이 먹었던 것 같거든요. 현대인의 생활 패턴들이 아무래도 외식도 많고 어쩔 수 없이 밥을 해 먹는다고 하지만 뭐 시켜 먹는 음식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많이 노출되니까 이 가을이 내어준 선물 같은 네. 가을 무를 이렇게 무밥도 짓고 또 다음에 알려주실 무나물들 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면 속도 편해지고 현대인의 건강을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루떡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네. 팥 특히 올리면. 네네, 그렇죠. 그런데 가을에 이때 정말 해 먹으면 맛있는 게 또 무시루떡이에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것도 한번 해주시면 네, 할 수 좋겠는데,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자연이 내어준 제철의 건강한 음식, 네. 무나물, 무, 밥 이렇게 즐기면서 건강한 가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도 잘 맛있게 배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